이 어린 몸을 이끌고 도대체 어딜 가겠다는 거냐? 당장 비행기를 멈춰라! 차가운 영국 런던의 한 대형 병원 진료실. 의사가 서류를 내던지며 거칠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한 18세 영국 소녀 루시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 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조차 고개를 저으며 시한부 6개월을 선고한 희귀혈관 자가면역 질환. 꽃도 피우기 전에 꺾여버린 이 가련한 소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K-팝의 나라,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기 위해 목숨을 건 여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며 도착한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루시는 차가운 바닥 위로 거칠게 쓰러지고 맙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붉은 경고등을 켜고 질주하는 구급차. 그렇게 실려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던 영국 소녀는 한국 의료진이 건넨 한마디에 번쩍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이 낯선 땅에서 과연 루시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외면했던 기적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경이로운 실화를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루시입니다. 올해로 겨우 18이 된 아직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답게만 보여야 할 영국의 평범한 소녀이지요. 하지만 제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잔인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신혈관 자가면역 질환. 이름도 낯설고 무시무시한 이 병은 제 온몸의 혈관을 스스로 공격해 갉아먹는 잔인한 괴물이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대형 병원 침대에 누워 제가 마주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무감각한 숫자와 서류들이 가득한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영국의 무상 의료 시스템인 NHS는 겉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막상 저처럼 시급한 희귀병 환자에게는 그저 끝없는 기다림의 지옥일 뿐이었지요.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선 몇 달을 대기해야 했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갑게 말하더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면서 말입니다.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여버린 제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구원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머나먼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의 K-팝이었습니다. 병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한국 가수들의 밝은 미소와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은 고통으로 신음하던 제게 유일한 진통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제게 포기하지 마, 힘을 내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지요. 매일 밤 태블릿 PC로 한국의 풍경을 찾아보고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과 활기찬 거리들을 보며 상상 속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갈망 하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병실에서 서서히 죽어갈 운명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동경했던 그 나라, 대한민국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미쳤다며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영국의 의사조차 펄펄 뛰며 만류했지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마지막 한 페이지를 기록하러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을 눈물로 설득하고 제 전 재산을 털어 마침내 대한민국 서울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런던 공항을 떠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제 몸은 이미 타는 듯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기내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새벽빛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땅을 밟을 때까지만 이 가녀린 숨통이 붙어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란 것이죠.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어댔습니다. 드디어 내가 한국에 왔구나. 꿈에 그리던 그 땅에 발을 디뎠다는 감격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공항 로비로 걸어 나오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현기증이 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12시간 동안의 무리한 비행이 제 약해질 대로 약해진 혈관들을 기어이 터뜨려버린 모양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히며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더군요. 주변의 소음들이 아득하게 멀어지더니 제 몸은 그대로 차가운 공항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다급하게 외치는 한국인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지만 제 의식은 그대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고작 30분 만에 제 마지막 여행은 이대로 끝이 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가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차가운 공항 바닥에서 정신을 잃었던 제가 다시 눈을 뜬 곳은 놀랍게도 사방이 하얀 천장으로 둘러싸인 낯선 방 안입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귀를 자극하는 기계음들이 들려오자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제 호흡기에는 산소 마스크가 굳게 씌워져 있고 팔에는 정체 모를 수액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눈동자를 굴리는데 제 침대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푸른색 수술복 위에 하얀 가운을 걸친 매섭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서울대학교 병원 혈관내과를 책임지고 있는 강민우 교수님인 겁니다. 정신이 좀 듭니까? 여기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건네는 그 나직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지요. 저는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 병명을 고백합니다. 영국의 대형 병원에서도 포기한 시한부 6개월짜리 전신 혈관 자가면역 질환 환자라고 치료비도 없고 보증해줄 사람도 없는 이방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고국 런던의 의사들은 이 병명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서류부터 정리하곤 했습니다. 치료비 계산서를 들이밀며 예산이 부족해 실험적 치료조차 해줄 수 없다고 차갑게 등을 돌렸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이제 한국 병원에서도 나를 쫓아내겠구나. 낯선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구나 싶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는데 강민우 교수님이 제 손을 부드럽게 붙잡는 겁니다. 루시 씨, 그건 영국 병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병원에서는 절대로 환자를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이고 지금은 당신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짜르르하게 흘러내립니다. 영국에서는 제 목숨을 그저 하나의 비용으로만 계산했는데 이 나라 한국의 의사는 제 생명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강 교수님은 곧바로 간호사들에게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며 저를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조치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긴급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는 그 따뜻한 배려에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옮겨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외로움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는 이 먼 나라에서 18소녀가 감당하기엔 밤의 어둠이 너무나도 차갑고 두렵기만 하지요. 홀로 침대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스르륵 병실 문이 열립니다.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정성스럽게 다려입은 봉사자, 조끼를 입은 인자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걸어 들어오십니다. 이 병동에서 오랫동안 아픈 이들을 돌봐오신 박말순 할머니인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오십니다. 그리고는 제 거친 손을 꼭 쥐고는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하지요.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임원 때까지 와서 고생을 하네. 누추한 할미가 있으니 걱정 마라 하시는 그 나직한 억양이 신기하게도 제 가슴에 그대로 와서 꽂힙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정은 영국의 그 어떤 세련된 간호 서비스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박말순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제 입술에 적셔주십니다. 한 모금 삼키자마자 타들어 가던 목구멍과 차가웠던 뱃속이 온통 뜨끈해지면서 비로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할머니는 제 침대 곁에 작은 의자를 바짝 붙여 앉으시더니 제가 잠들 때까지 밤새도록 제 손을 꼭 쥐고 체온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국 런던의 차가운 병실에서는 매일 밤 홀로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는데 이 낯선 한국의 병원에서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제 수호천사가 되어 곁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의사는 제 병을 고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고 할머니는 제 멍든 마음을 고치기 위해
따뜻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이 경이로운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낸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제 온몸에 망가진 혈관들을 치료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투가 시작됩니다. 강민우 교수님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개념 면역 억제 약물 투여와 혈관 복구 치료를 병행하겠다고 선언하지요. 영국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고 예산이 없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그 최첨단의 의료 기술이 이방인인 저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투입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치료가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제 몸은 상상도 못한 거대한 부작용의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극심한 오한이 찾아오더니 이내 온몸이 시뻘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체온계의 숫자는 순식간에 40도를 돌파하고 전신의 혈관들이 마치 가시를 집어삼킨 것처럼 끔찍한 통증을 쏟아냅니다. 물 한 모금조차 삼키지 못하고 초록색 위에까지 다 토해내며 침대 시트를 눈물과 식은 땀으로 적셔대지요. 살려주세요.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런던의 병실에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던 제가 낯선 한국의 병상에서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 지옥 같은 순간 제 곁을 지키던 박말순 할머니가 다급하게 호출배를 누르고는 제 타오르는 이마를 손으로 감싸쥐는 겁니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차가운 얼음 수건을 갈아가며 제 온몸에 땀을 닦아주기 시작하지요. 손자,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아픈 기억이 있으신 할머니는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영국 소녀의 고통을 당신의 살점이 찢겨나가는 것처럼 아파하십니다. 루시아, 정신 차려라. 이겨내야 산다. 착한 우리 강아지 조금만 참자.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이지만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뜨거운 정이 제 부서져 가던 정신줄을 단단하게 붙잡아줍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천장에서 거미가 내려오는 환각이 보이고 귀에서 이명이 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가슴에 꼭 묻은 채 나직하게 찬송가와 자장가를 불러주며 어둠을 걷어내 주십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 있는 NHS 병원 본사로부터 한 통의 차가운 이메일이 날아듭니다. 루시의 한국행은 개인의 무모한 돌발 행동이므로 앞으로 영국의 그 어떤 의료 보장이나 지원도 전면 중단하며 모든 책임은 스스로 지라는 냉혹한 파문 선고였지요. 고국에서조차 완전한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비참함에 제가 침대에 고개를 묻고 오열하자 그 소식을 들은 박말순 할머니는 서러움에 겨워 병실이 떠나가라 호통을 치십니다. 천벌을 받을 인간들 같으니라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돈이 다 뭐고 규정이 다 뭐란 말이냐. 할머니는 우는 제 어깨를 부둥켜 안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루시아. 저 인간들이 너를 버려도 이 할미가 너를 지킬 것이고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이 너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 그 외침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민우 교수님 역시 서류를 내던지며 단호한 눈빛으로 제게 다가오지요. 루시 씨, 고국의 줄 서기 의료가 당신을 버렸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인술은 환자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병원장님과 상의해 외국인 긴급 구호 예산을 전액 배정했으니 돈 걱정은 1원도 하지 말고 오직 살겠다는 의지만 보여주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자국의 국민조차 비용의 논리로 내팽개치는 선진국 영국과 달리 머나먼 이국의 청춘을 살리기 위해 병원 전체가 똘똘 뭉쳐 거대한 방파제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타오르던 고열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던 부작용의 터널을 지나 제 혈관 속의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는 기적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요. 박말순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새벽같이 집에서 끓여온 정성 가득한 미역국을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한국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먹는 음식이라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한 숟가락을 삼키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온몸의 세포들이 다시 살아 숨쉬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영국의 차가운 의학이 포기했던 시한부 소녀의 심장을 대한민국 의료진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한국 할머니의 위대한 정이 마침내 다시 뛰게 만든 경이로운 반전의 순간인 겁니다.
기적 같은 반전으로 새 생명의 숨통이 트인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병원의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높으며 병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제 살갗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지요. 강민우 교수님과 한국 의료진이 밤낮으로 매달려 성공시킨 혈관 복구 수술은 완벽을 넘어선 대성공인 겁니다. 제 손발에 차가운 핏기가 가시고 얼굴에는 발그레한 복숭아빛 생기가 돌아오자 매일 아침 제 병실을 찾던 의료진들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의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시한부 6개월이라는 절망의 낙인을 찍어 저를 내쫓았던 영국의 병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야말로 전율의 기적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완성되는 순간이지요. 루시 씨,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삶을 마음껏 누리셔도 좋습니다. 완치입니다. 강민호 교수님이 건네는 최종 진단서를 받아든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옵니다. 영국의 차가운 병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18소녀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두 발로 걸어나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가슴 벅찬 기적의 순간 제 곁에서 누구보다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 소녀를 위해 매일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 주셨던 나의 영웅 박말순 할머니인 겁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강아지 살았네, 살았어. 하늘이 도왔고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이 살려냈어. 퇴원을 앞둔 마지막 날 밤, 저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이 위대한 나라를 위해 작은 보온을 준비합니다.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한국에 올 수 있게 힘을 주었던 K-팝 음악과 공항에서 쓰러진 저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 안아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얼굴을 제 카메라와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아내기 시작하지요. 비용과 효율을 따지며 환자를 버리는 선진국의 민낯과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며 온몸으로 이방인을 품어준 대한민국의 품격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제 가슴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영국 런던 공항으로 돌아가는 날,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는 눈물겨운 배웅의 장이 펼쳐집니다. 강민우 교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간호사 언니들이 제 손을 잡고 건강을 기원해주며 자조 모임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한국인 환자분들이 직접 만든 전통 매듭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박말순 할머니가 제 품에 꼭 안기며 삐뚤삐뚤한 손글씨로 적은 편지와 따뜻한 반찬을 제 가방에 넣어주십니다. 루시야, 영국에 가더라도 이 한국 할미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이제 내 진짜 손녀야.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 온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저는 곧바로 영국의 국영방송사 BBC와 전 세계 언론에 제가 겪은 실화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터뜨립니다.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린 나라, 대한민국이지요. 영국의 차가운 의료 시스템이 포기한 시한부 소녀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첨단 기술과 뜨거운 공동체 정신이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이 고스란히 전 세계 안방으로 송출되는 순간입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전 세계는 커다란 충격과 감동에 휩싸이고 저를 버렸던 영국의 NHS 병원 본사마저 고개를 숙이며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인술에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배웠다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K-팝 팬을 넘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위대함과 따뜻함을 전파하는 민간 홍보대사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나먼 서양의 땅에서 매일 아침 한국어로 박말순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며 정을 나누고 강민우 교수님이 보내주신 건강관리법을 지키며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왔던 그 낯선 땅 대한민국은 제게 단순히 병을 고쳐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꺾여버린 18 인생에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주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영원한 나의 고향이자 기적의 땅이었던 겁니다.